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문항풀이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가지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서의 문항풀이로 한번 실력을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과서 23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자, 정지 상태에서 이런 말이 있어. 정지 상태. 그럼 속력이 0이라는 얘기야. 자, 속력이 0이면 어떻게 되지? 운동 에너지는 없는 거지. 운동 에너지는 결국은 0줄인 거야. 아시죠? 자, 그래서 출발해서 5점을 지나서 빛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문제를 보면 모든 마찰과 공기장을 무시한다. 자, 이런 문구가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말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게 뭐냐? 운동 에너지와 그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합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 뜻이잖아요. 자, 그럼 가볼게요. A에서 O로 간다는 얘기는 위치는 지금 점점 높이는 낮아져. 높이는 낮아지면 위치 에너지는 감소해야 맞겠지? 그렇지? 이건 맞는 거야. 맞는 설명이야. 기억은 맞는 설명. 그 다음에 니은 공이 O에서 B로 가면 높아진다. 그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겠어? 감소해야 되지. 한 녀석이 증가하면 한 녀석은 감소해야 정상이지. 그렇지?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라고 써줘야 돼. 위치 에너지가 증가야. 자, 역학적 에너지는 A점이든 O점이든 B점이든 모조리 같아야 되지. 뭐 작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거지. 그렇지? 같다. 그래서 일정하게 보존돼야 되는 거니까 니은과 디귿은 틀리고 기억만 골라주는 내용이 되겠어요. 첫 번째 문항 쉽게 해결이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2번 문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술형 문항으로 한번 가볼게. 그렇지만 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정지 상태야. 그러면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 거야. 역학적 에너지. 자, 그러면 A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있다. 그런데 정지라는 말은 속력이 0이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야. 그럼 여기는 위치 에너지만 있는 거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전부다. 이런 얘기죠. 자유낙하를 하면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높이는 작아지는 거겠죠? 공이 자유낙하하는 동안에 공의 에너지 변화에 관해서 서술하라.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해라.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B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A점에서 에너지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위치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운동 에너지가 있을 것인데 B점은 닿기 직전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위치는 제로니까 이건 없는 거죠. 거의. 그럼 운동 에너지가 전부야. 그러면 이런 거죠.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점점 감소해가지고 결국은 B점에서 운동 에너지 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공의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하지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공의 뭐라고 쓰라고요? 공의 위치 에너지는 감소. 운동 에너지는 증가. 점점. 그렇지만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된다. 라는 내용의 문장을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공의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말로 쓰세요. 말로 이렇게 기호로 쓰지 마시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역학적 에너지는 A점과 B점에서 보존된다. 일정하다. 왜? 마찰과 공기장이 무시된다는 얘기는 다른 에너지의 전환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내용으로 가볼게요. 자, 롤러코스터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경로를 나타낸 건데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자, A에서 B로 가래요. 그러면 속력이 빨라지는 거겠죠?
높이는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 맞는 설명이죠. 자, B에서 C로 간대요. B에서 C로 가면 높아지는 거니까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B에서 C로 갈 때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되는 거라고 했죠. C에서 B로 가면 내려오는 거니까 위치 에너지는 줄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해야 됩니다. 요게 잘못됐군요. 4번이 지금 답이 되겠습니다. D에서 E로 간다는 거는 높아지는 거니까, 높아지면 어쨌든 높아지더라도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즉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한 세 번째 문항은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개념 알고 있느냐?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이 내용을 반복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바로 4번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반복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지 상태입니다. 그러면 A점에서는 속력이 0인 거예요. 자, 그러면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보면 위치 에너지가 있고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속력이 0이니까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만 있고 운동 에너지는 0이야. 그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9.8, 질량은 몰라요. 높이는 10이에요.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역학적 에너지예요. 뒤에 0 더해봤자 0이니까. 이게 역학적 에너지야.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B점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는 이게 돼야 됩니다. 똑같이 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역학적 에너지는 C점에서도 같아야 돼요. 역학적 에너지는 D점에서도 같아야 되고, 역학적 에너지는 닿기 직전에 E점에서도 같아야 돼요. 왜? 마찰과 공기장은 무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에너지를 구하면 이게 남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C점을 볼게요. C점에서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면 9.8의 질량의 5죠. 그럼 5가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똑같이 9.8의 질량의 5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마치 2분의 1 질량 속력 제곱의 꼴로 계산하면 그 값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이해되시죠? 그러면 가볼게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그 값이 나머지 하나와 다른 걸 물어봤는데,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자, A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이건데 이게 결국은 역학적 에너지였죠. 그러니까 A점에서 이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쓴 건 같아야 돼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같은 거니까 얘도 같아요. 역학적 에너지죠, 이게. 그런데 이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인데, 위치가 이 닿기 직전에는 0이니까 이 값이 없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만 있으니까 이 운동 에너지가 결국 역학적 에너지야. 그러니까 3번만 달라. 3번은 여기다 더하기 위치 에너지를 써줘야 돼요. 이게 빠졌어. 틀렸어. 3번이 틀리고요. 나머지 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의 문제지만 개념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4하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으로 꼭 알아야 되는 문제. 꼭 알아야 되는 문제. 알겠죠? 뭔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라고 보고요. 선생님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으로 가서 우리가 개념 정리의 실력을 향상시켜 볼게요. 질량이 3kg인 공이 있었대. 그런데 14m/s로 던졌다는 거지. 속력이죠, 이게. 근데 여기서는 처음에는 위치가 제로죠. 그러면 내가 굳이 말한다면 이걸 A라고 하고요. A점이라고 하고, A점에서의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야. 계산해 보겠게요. 근데 위치가 0m야. 지금 처음이니까 얘를 기준점이라고 가정하고 0이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 속력 제곱이야. 그러면 2분의 1 질량은 3이고 속력은 14의 제곱이 됐죠. 이게 역학적 에너지예요.
A점에서. 맞죠?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를 7m/s로 던졌대요. 그러면 이건 좀 똑같은 물체인데 요건 A점이라고 하니까 그러네. 그죠? 어쨌든 요만큼 에너지가 있었는데 요 놈은 점이 아니라 물체 B라고 합시다. 같은 높이니까 뭐 점 필요 없고, 그러면 A라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똑같은 물체인데 B라고 하는 녀석은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이건 0줄인데 2분의 1 3 곱하기 7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잠깐만, 요 녀석은 지금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인데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면, 즉 역학적 에너지가 요만큼이 전부인데 얘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죠. 얘가 이놈도 높이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죠. 자,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싹 0이 되면서 전부 위치 에너지로 가버리면 전환되는 거 아니야? 얘가 0이 되면 이렇게 전환될 수 있죠. 근데 에너지가 몇 배입니까? 얘놈하고 이놈하고 7의 제곱하고 14의 제곱 2배의 제곱. 이거 에너지가 4배네. 몇 배예요? 4배입니다. 그러면 얘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된 놈을 이렇게 이제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때 얘가 위치 에너지는 9.8, 질량 3, 높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가게 될 때 이 높이가 얼마만큼 가고 얘도 9.8, 3, 높이 이렇게 갈 때 뒤에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때, 둘 다 0이 될 때 높이까지 가는 건데, 이 값을 가보니까 이 녀석이 4배가 되는 거야. 4배. 여기서 4배잖아요. 얘가 4배로 전환되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럼 얘의 4배만큼 올라갈 수 있다. 즉, 이 녀석은 같은 질량을 속력이 2배로 던지면 높이는 4배를 더 높이 올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에너지 자체가 4배야. 역학적 에너지가 4배야. 역학적 에너지가 4배라. 몇 배라고요? 근데 가장 높은 곳에서는 어떻게 돼요? 속력이 0인 거야. 정지야. 그 상태, 아직 높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서 딱 멈춘다는 얘기거든. 쭉 가서 멈춘다는 얘기는 속력이 0이면 운동 에너지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때, 즉 운동 에너지 전부 이놈이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 어떤 높이까지 갈 거다. 자, 이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도록 다 전환이 돼가지고 위치 에너지로 다 바뀌어버리면 어떤 높이까지 갈 거다. 그럼 이 녀석의 높이와 이 녀석의 높이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A라고 하는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게 B의 4배가 된다. 속력이 벌써 2배로 가서 에너지를 계산해 보니까 4배가 됐다. 속력이 2배면 속력 2배 제곱이니까 4배 되는 건 금방 알겠죠? 굳이 얘를 제곱해봐야 4배가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죠? 얘가 289고 얘가 49니까 곱하기 4 하면 딱 맞아요? 189? 리슨이 계산이 안 돼 오늘. 이게 49. 4배 맞아요? 이게 196이죠? 선생님 요즘 계산이 안 되네. 그죠? 이거 196 맞잖아요. 4배. 4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어느 점에서는 같다. 근데 이제 요 놈 자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다른 거야. 요 놈하고 요 놈하고는 출발 자체가 달라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좀 어려운 내용이네요. 서술로서는. 근데 이 출발 자체가 여기서 출발, 여기서 출발. 일이 던지든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여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여기서 던졌는데 이 점에서요, 어디로 던지든 같은 속력으로 했을 때 같은 높이만큼 이만큼 있으면 얘가 역학적 에너지가 어떤 기준면이 있을 거 아니야? 수면으로부터 이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결국? 이렇게 던져서 여기 왔을 때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던져 여기 왔을 때 떨어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던져서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지만 같은 높이에서, 즉 이 지점에서, 이거 너무 안 보인다.
요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수면에 도달할 때는 위치 에너지가 0이다. 모조리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다 똑같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는 얘기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같으면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위치 에너지가 이 수면에서는 전부 0이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같으면 운동 에너지가 같고 운동 에너지가 같으면 수면에 도달하는 속력은 모조리 같아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이게 좀 이 내용은 선생님 빼고 싶네요. 이 내용 문제 자체를 이제 서술형으로 했는데 다시 한번 전제 조건은 여기에 도달한다는 얘기, 여기서 출발한다는 얘기야. 공이 던져서 올라갔다 여기를 지나갈 거 아니야. 결국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요렇게 던져도 여기 와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떨어지는 거고, 결국은 어떻게 떨어지든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떨어지든 이렇게 떨어지든 여기서 똑같은 속도로 떨어진다고 정지 상태라고 해도 되고요. 떨어진다면 여기서는 다 똑같다.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됐어. 경사가 높이는 같아. 경사가 좀 조금 더 완만하고 요 높이는 같다 그랬어요. 경사가 더 완만해. 그래서 공을 여기서 똑같이 굴리는 거야. 여기서 또 똑같은 높이에서 요리 떨어지고 요리 떨어지고 요리 떨어질 때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 그럼 이게 같은 높이에서 떨어진 거 아니야?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밑에 도달하는 운동 에너지는 같겠어? 같지. 위치 에너지가 같은 지점에서 지금 출발했잖아. 결국 그 얘기예요. 위치 에너지가 같은 지점에서 공이 출발해서 내려갔다는 얘기는 정지 상태든 뭐든 같은 속도로 갔다고 전제 조건이에요. 여기서는 문제가 좀 난해하다고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여기 있던 공이 떨어지는데 이게 경사가 다르더라도 이 위치 에너지가 전환돼서 운동 에너지로 갔다는 데는 동일한 조건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은 운동 에너지니까 속력이 똑같다. 도달할 때 속력이 어떠냐? 다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7번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굳이나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 여기를 C점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마찰 없다. 공기저항 없어요. 그러면 A점에서는 정지 상태이라고 출발했고 여기 도달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는 A점에서나 B점에서나 C점에서나 전부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A점에서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9.8, 질량은 몰라요. 그리고 높이는 9고요. 자, 운동 에너지 2분의 1, 질량, 속력이 0의 제곱이야. 기억해 두세요. 자, 역학적 에너지 B점에서는 9.8, 질량 8이고 이게 2분의 1 질량 속력 제곱이에요. 자, 속력이 여기 B점에서의 제곱이 되겠죠. 자, C점에서는 자 9.8 질량. 자, 우리가 이 기준면을 여기를 기준면으로 할게요. 그래야 9m, 8m니까. 그럼 C점에서는 높이가 0인 거죠. 자, 2분의 1 질량 속력 제곱이에요. 이거는 C점에서 속력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가볼게요. 어쨌든 9.8 질량을 빼고 요거 빼면은 요건 같이 있으니까 9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게 0이니까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9에 9.8 곱하기 질량 덩어리가 9개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데 이게 같거든 전부. 그럼 9개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이게 8개니까 이게 하나를 취급해 주면 되겠죠. 이게 9.8 질량 하나를 해주면 돼. 이 속력 제곱에 하나 역할을 해주면 돼. 그럼 얘가 또 0이 돼 버리니까 얘는 9개를 해야 돼요. 이게 속력 제곱이 얘가 9개 역할을 해줘야 돼. 9개. 그죠? 9개 역할을 해줘야 돼.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뭘 생각해 보는 거냐면,
이게 이 속력 제곱은 한 개만 하면 되는데 이 속력 제곱은 9개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 이 질량 똑같은 공식인데 속력 제곱이 1, 2 이런 모습이 나오면 여기에 속력 제곱은 9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1하고 9개는 제곱을 했을 때 1하고 9개니까 속력으로는 3배죠. 제곱을 했을 때 9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속력을 V1, 즉 여기서 V1이라고 한 거야. 즉 이게 V1이죠. 그럼 여기 V1의 제곱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게 V2면 이게 V2의 제곱인데 V1의 제곱이 1일 때 V2의 제곱은 9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질량 곱하기 9.8을 2를 만들 때 질량 곱하기 9.8을 9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V와 V1은 1대 3이라는 게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제곱했을 때 1대 9면 1대 3이 원래 속력의 비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야. 그냥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같다라는 전제 조건하에서 출발해서 나머지 것들이 같다는 거를 비교해서 분석해 보는 문제가 지금 우리 7번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려운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 문제가 좀 쉬워져요.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거 해주고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지금 여기에 진자라고 그래. 사실은 이거 진자, 단진자라고 하는 거야. 진자의 운동, 이렇게 가속도 운동입니다. 사실은 줄에 매달려서 가는데 뭐 공기저항 마찰 무시하잖아요. 그럼 여기 기준면이라고 하고 여기를 A점은 5m 높이에 있는데 O점은 2.5m 높이에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A점, O점, B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A점과 B점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O에서의 송기 속력을 계산하라고 그랬잖아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그죠? 위치 에너지는 9.8을 하고요. 질량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있고 높이는 5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공을 매달아서 가만히 놓았다는 얘기는 이 상태에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 속력 제곱인데 이 속력이 0인 거죠.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 나오면 5, 9.8에 질량의 5 곱한 놈만 지금 나온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역학적 에너지야. 그러면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이게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럼 B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9.8 질량 딱 절반이죠. 2.5. 그리고 속력 제곱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2.5니까 얘들이 뭘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 똑같이 이놈의 절반의 역할을 해주면 돼. 9.8의 질량의 2.5를 얘가 해주면 이 녀석이 2.5를 만들어주면 둘이 더했을 때 딱 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둘이 같다. 자, 식을 다시 그러므로 2분의 1 질량 속력의 제곱이 이가 같다는 거야. 자, 2분의 5라고 할까요? 2.5를 2분의 5라고 할까요? 이렇게 계산하기 편하게. 자, 그러면 양쪽에서 질량이 지워져요. 그럼 2도 2분의 1도 지워져요. 그러면 속력의 제곱이 5고 49가 돼요. 그죠? 45, 49가 돼요. 누군가를 제곱해서 49가 나오려면 속력은 뭐죠? 7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미터가 단위가 나왔으니까 미터/퍼 초라고 이제 써줘야 정상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력이 바로 7m/퍼 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은 역학적 에너지가 무엇인지 모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만 다시 설명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A점에서나 B점에서나 같다. 그럼 A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이죠.
B점에서도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이죠. 둘 다 그 조건에 의해서 집어넣는데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너무 고맙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했더니 이게 역학적 에너지다. 근데 B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계산하니까 이거의 절반만 나왔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이거의 절반을 담당해주면 된다. 이게 나오면 되는 거죠. 넘겨서 빼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식을 한 번 더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해준다면 기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니까 어때요? 괜찮겠죠?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두세 번 반복해서 실력을 여러분들 것으로 완벽하게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생